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거의 삼성전자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HBM이라든가 D램이라든가 파운드리까지 삼성의 좋은 소식이 골고루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투트랙 전략을 썼거든요. 이제 레거시하고 첨단 파운드리를 이렇게 투트랙을 쓰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파운드리라 그러면 지금 P2 EUV가 있고 P3 EUV가 있고 P4 EUV가 이제 페이지 2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그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데일리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이 수율이 안정화 궤도에 올랐고 4나노 파운드리 중국 고객이 문전성시랍니다. 얼마나 고객이 많이 오길래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 평택 캠퍼스의 EUV를 그냥 셧다운 시킬 정도로 고객이 없었는데 지금 파워를 다시 넣었죠. 6월 달부터 풀 캐파로 지금 가동을 한다고 했죠.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 12월에 한진만 대표와 남서구 CTO 기술 최고 책임자의 투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4나노 이상의 레거시 파운드리와 3나노, 2나노의 첨단 파운드리를 투트랙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나노가 수율이 70%를 육박을 하면서 중국 팹리스들이 아마 수주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이구 환신이라고 시진핑 정부에서 옛날 낡은 중고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한 3,000개 정도의 팹리스, 이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찾는 거죠. 당연히 중국에도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을 다 3,000개 되는 회사를 그 물량을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TSMC는 첨단 쪽에 지금 캐파가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여유가 있는 거는 누구냐?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수율이 80%를 육박하면서 중국 주문형 AI ASIC 반도체 수주가 늘어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2의 파운드리 라인이 공사 재개될 것이다. 언제? 5월이라고 현장에서 저한테 알려왔거든요. 자, 평택 캠퍼스의 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날 ASML의 전 베닝크 CEO하고 네덜란드의 경제부 장관이 평택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ASML이 전 CEO지만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당 한 5천억 정도 가는 하이NA EUV가 지금 평택 캠퍼스에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이재용은 좋은 친구다. 사탕발림이죠. 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맨들의 이빨린 소리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 P1에 있는 컨퍼런스 홀입니다. 거기에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자, 지난 2월 19일 날 이렇게 왔다 갔어요. 그래서 AMS 피터 베닝크가 전 CEO죠. 전 CEO가 이재용 회장도 여러 번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택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DSA 부분의 경영진들과 만났죠. 자, 이 그림 아주 멋있죠. 이게 대당 한 5천억 정도 가는 하이NA EUV예요. 지금 이 장비는 인텔에 들어가 있는데 인텔이 지금 회사가 거덜날 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은 TSMC로 팔고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브로드컴에 파느니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인텔을 지금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부터 대당 한 5천억에 이른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하이 NA EUV라는 노광 장비를 이걸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2024년 11월 전자신문에 보면 삼성전자는 ASML로부터 하이 NA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다. 시점은 언제냐? 내년 25년
그리고 25년 이게 작년도 기사니까요. 삼성은 업계 최초의 하이-NA EUV EXE 5000을 드릴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설치를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하이-NA EUV가 이게 지금 가동이 될 예정인데 삼성은 올해 이제 하반기 2나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NA EUV에서 2나노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삼성전자 소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NA EUV 설비 평가 중이라고 했죠. 평가 중.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까 ASML의 전 CEO지만 피터 이제 베닝크가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ASML은 뭐 이 30년간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출장 가기만 하면 ASML을 만나기도 했었죠. 이번에 독일을 이재용 회장이 갔는데 ASML을 만났다는 소식은 안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수율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4나노가 80%를 육박을 하고 4나노 파운드 중국의 그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문전성시. 참 삼성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그래서 안정된 수율로 고객의 신뢰를 이제 받고 있고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율이 80%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23년부터 4나노에서 한 70% 가까이의 수율을 올렸었는데 하여튼 작년에 이렇게 더 노력을 하면서 4나노에서 한 80%의 수율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나노 공정에서 딥시크.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구신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 거 좀, 낡은 거 좀 이렇게 다 버리고 새 거 사면 돈 주고, 거기다 플러스, 이게 딥시크까지 오면서 그냥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또 딥시크를 또 추월해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AI 고객사들을 유치하는 이제 활로를 찾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중국이 뭐 삼성이 오기도 쉽잖아요. 뭐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이 삼성전자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생각이 무조건 뭐 3나노, 2나노 이게 첨단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러니까 한진만 사장이 파운드리 사장으로 온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TSMC 중국 반도체 수주 중단. 그러니까 TSMC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반도체를 자꾸 견제하면서 이 TSMC도 지금 자꾸 살살 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수준을 안 하겠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의 팹리스들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면서 삼성전자의 수주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최근 4나노 공정에서 중국 주문형 반도체 고객사를 잇따라 확보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어느 회사에 몇 개 회사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현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이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AG 고객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딥시크가 어제도 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도 광노종 사장이 얘기를 하기를 반갑다 딥시크. 이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팔리게 생겼으니까 더 긍정적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단 3나노, 2나노죠. 그 다음에 레거시 4나노 이상 투트랙 전략이 파운드리 가동력을 높인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 카나다의 전설적인 반도체 기업인 텐스토렌트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이거는 벌써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나노가 날개를 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뭐 텐스토렌트에서부터 중국의 여러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막 겹치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근데 가장 문제는 수율이었던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에요. 300mm 웨이브
한 장을 샀는데 거기에서 뭐 절반 이상이 뭐 그냥 그 불량이라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난해 이제 70% 이상 끌어올렸었는데 올해는 80% 육박, 그러니까 80% 이제 이상이 돼야죠. 8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수율이 달성이 되면은 이제 고객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뭐 2나노, 3나노 고객들도 많겠지만은 뭐 이게 지금 4나노, 5나노, 뭐 7나노 이런 데서 또 많은 고객을 그 이제 유치를 하면서 이 우리 평택 캠퍼스에는 EUV가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기계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3나노, 2나노에 또 이렇게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런 투 트랙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진만 사장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칭찬을 합니다.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평택 캠퍼스에 작년 하반기에 EUV가 절반이 그냥 셧다운, 그냥 콜드 셧다운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고객사를 유치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파운드리는 고객사를 유치하지 않으면 기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한전만 대표가 중국의 고객의 타겟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아주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중국에는 팹리스가 거의 3,000개라는 거예요. 3,000개.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 팹리스가 3,000개고 우리나라가 1,50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많은 이 큰 시장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중국도 지금 많은 투자와 엄청 많은 인력으로 물량 그냥 갈아 넣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걸 다 감당을 못하고 또 이제 이 중국 이 파운드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EUV를 들여올 수가 없거든. EUV가 딱 막혀버렸으니까 EUV를 통해서 생산해야 될 파운드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삼성 파운드리가 주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 전문인 팹리스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물량을 뭐 압도를 하지만은 EUV가 없으니까 결정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 니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국내 팹리스의 어떤 기업의 대표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국 팹리스 기업이 창업을 하고 초기에 유치할 수 있는 평균 투자금이 10억 원 내외. 그런데 중국은 100억 원대부터 시작한다.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돈이 참 중국에 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팹리스를 끌어들이면서 좋은 정말 전에 그 디램 같은 경우 중국에서 그냥 우리 뭐 삼성이라든가 SK에 이 반도체를 막 싹쓸이 해가던 그런 때를 한번 좀 만들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회가 생긴 거죠. 그 영향이 어디냐? 딥시크라는 거죠. 딥시크가 부정적인 영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가성비 높은 칩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삼성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4나노 레거시 그 파운드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2나노에서도 지금 그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이제 하반기에 2나노를 생산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5천억에 이르는 하이엔드 EUV를 들여오는 이유도 이 2나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나노.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TSMC가 2나노 경쟁을 지금 그냥 돌입을 했는데 TSMC는 지금 2나노에서 시험 양산을 하면서 수율이 60%를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삼성은 아직까지 2나노에서 그냥 뭐 10% 정도의 수율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율을 지금 빨리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나노에서 80% 수율을 기록한 것처럼 그런 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희망을 갖습니다. 수율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작년에 일본의 그 AI 반도체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PFN이라는 회사로부터 2나노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가속기를 수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또 신경망 처리 업체 NPU 기업의 2나노 칩 물량도 수주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2나노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4나노를 확보를 해가지고 기계를 돌리면서 그 다음에 2나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망했다고 평가하는 3나노도 좀 한번 제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비록 3나노에서 실패했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지금 한 2년 반 이상 지금 뭐 이렇게 실력을 닦았는데 과연 그것이 뭐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헛수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나노가 여기 이제 TSMC의 2나노를 제가 살짝 특징을 적어 놨는데요. 결국은 이제 TSMC도 2나노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거의 그냥 2년 반 이상의 지금 실패를 거듭했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이 좀 이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2나노 공정의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이 얼마냐? 4,400만 원이라는 거죠. 어마하죠? 요만한 300mm 하나가 4,400만 원이니까 삼성이 지금 4나노에서 수위를 확보를 해서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3나노, 2나노에서 지금 또 이렇게 성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3나노 공정보다 2나노가 가격이 50%나 비싸니까 하이 NAV EUV가 삼성이 지금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지금 아마 이거를 조립을 하거나 이제 조립이 끝나면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고 하반기 2나노를 생산을 할 건데 EUV ASML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3나노에서 원하는 수율이 나와서 고전을 했고 그냥 실패했던 경험을 4나노에서는 지금 80% 성과를 내니까 이런 투트랙을 쓴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진만 대표한테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구 CTO도 기술 책임자로서 이 수위를 올리는데 그런 어떤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로 사람들이 온 것들은 뭐 다 영업 때문에 온 것이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이게 활발하게 잘 돌아가면서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라인 지금 셧다운되어 있는 P4 페이지 2가 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저한테 연락을 줬던 우리 젊은 친구의 말대로 5월 달에 공사가 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